안녕하세요. 개원과 한국동물보건사협회가 함께하는 동물보건사 인터뷰. 오늘은 하이 반려동물 행동센터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정현 교수님. 저는 너무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여러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하는데요. 저 비슷한 아니 저보다 더 오래되셨죠? 이 임상경력이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오래된 우리 고인입니다. 네, 우리 전정현 코치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은 짜란! 네, 후원을 받았습니다. 와! 지금 신규 무역에서 요 제품을 지금 그 대만의 후코이단 이제 제조사죠. 그래서 하이큐사의 제품을 신규무역에서 이제 수입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무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품 아세요? 네, 저는 오래전에 이제 처음 수입됐을 때부터 좋은 기회로 저희 아이를 호스피스 할 때 사용해 볼 수 있었어서 너무 도움 많이 받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많은 병원에 보급이 많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후쿠 시리즈 같은 경우는 대만의 이 하이큐 기업에서 만든 제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규무역에서 수입과 유통을 하고 있고요. 동물병원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천연 성분 중에 6kg 원료에서 한 1g 정도 추출되는 아주 귀한 귀하다고 네, 귀한 천연 영양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 전 코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정현 코치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래됐다 말씀드렸어요. 네, 고인물입니다. 네, 언제부터 동물병원 들어오셨나요? 월드컵 중입니다. 네. 2002년 월드컵 하는 그렇죠. 해에 2002년이었죠. 네. 저랑 비슷하시군요. 네, 1년 차이네요. 네. 맞아요. 2002년도에 저희 아이를 처음 입양을 하면서 동물병원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스텝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기억하기가 조금 좋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행동 클리닉 동물병원에 계세요. 그것도 저희가 보통은 동물보건사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 근데 코치님 명차 이제 전정현 행동코치 행동코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행동코치로 활동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지금의 포지션도 동물보건사랑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행동코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의사분들이 진료하는 여러 과목 중에 행동진료라는 것이 있고, 행동의학을 진료하는 과정 중에 행동코치의 이제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포지션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건사와 이제 행동코치를 같이 결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테크니션 선생님이 하시는 일들은 물론 하지만 거기에 보호자분들한테 교육적인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담을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진료 이외에 행동 솔루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포트를 합니다. 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일반 병원에서 그 가벼운 행동 진료는 보시겠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는 아이들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약물 처방을 보통은 받으시고 그 약물 처방을 받으시고 일반적인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갔을 때에 그때 이제 집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행동 수정이나 행동 교육 또는 메디컬 교육 같은 거를 서서히 진행하시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양치하는 거, 발톱 깎는 거, 터치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불안도가 너무 심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들에 대한 솔루션을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왜 행동학 들을 때 둔감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보호자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는 그런 거죠. 역할을 네, 하고 네. 있군요. 근데 아이들마다 둔감화하는 순서와 속도가 다 달라야 돼요. 케바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료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보호자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개별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처음부터 20년 전에 없었어요. 이런 그렇죠. 거. 네, 행동 진료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네. 네, 하시는 병원들이 많지 않았죠. 네, 그전부터 공부하셔서 병원에서 접목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병원은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많은 원장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같이 하게 됐고, 행동 진료라는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되고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김선아 교수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 원장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병원을 개원을 하실 때에 오픈 멤버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동물병원에 지금 현재 이혜정 원장님이랑 하기 전에는 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네, GP 네, 로컬 병원에 네, 계셨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치, 행동 코치 생활을 네. 하시는 건 이쪽에 오셔가지고 네. 그렇군요. 일반 GP에서는 행동 코치의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 전문적인 행동 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저한테 배움의 교육을 많이 주신 원장님들이 계셨고 그분들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일반 동물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이외에 보호자들한테 보호자 교육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계속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는 건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선생님, 코치님께서 하시는 어떤 포지션들이 조금 도움이 될까요? 동물보건사들이 만약에 이렇게 행동학적인 상담을 조금 해준다거나 양육에 대한 뭐 약간의 어느 정도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엄청난 도움. 네.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시간을 길게 하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션 분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호자 응대가 행동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응대로 이어지면 라포 형성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매출 증가에는 더더군다나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하실 수 있는 테크니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병원의 수준 자체가 높이 보이기 때문에 테크니션 선생님이 이 정도 수준의 설명을 해주신다면 수의사 선생님들의 수준은 당연히 그 이상일 것이다라는 보호자분들의 이제 상상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학에서도 동물보건학과에서 네. 행동학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하는 추세인데 사실 세미나도 이제 협회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네. 근데 코치님이 네. 공부하실 때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네. 네.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정말 좋으신 선생님들을, 수의사 선생님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저한테 정말 은인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일반 로컬에서 본인 병원들을 운영하시는 수의사분들이시고, 원장님들이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 근무했었던 병원의 원장님이 정말 얼리 어댑터이시기도 하시지만, 교육열이 대단하셔서, 저한테 배움의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없는 테크니션 교육도 많이 찾아서 듣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강의들이 없었을 때는 수의사 선생님들만 들으실 수 있는 강의를 사실은 조금 몰래 듣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한 원장님이죠. 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의사 선생님들 강의를 이제 같이 듣는다라는 게 되게 눈치 보이고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이 교육을 받는 거를 싫어하시는 눈치를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몇 번 계속 철판 깔고 가다 보니까 쟤는 그냥 늘 오는 애. 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수업들도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근데 저처럼 좀 네. 오래된 선생님들은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걱정하지 네. 않고 우리 네. 동물보건 선생님들도 네. 준비하시면서 네. 행동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퇴근하신 거죠? 네. 제가 다른 날 말고 오늘의 일과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침에 저희는 10시부터 오픈을 합니다. 10시에. 네.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는 저희는 이제 일반 병원이랑 다르게 100% 예약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초진의 경우는 90분 소요가 되고 재진의 경우는 1시간 이내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약 환자분들한테 이제 리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응대를 일반적인 전화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드백을 계속 드려야 되고 영상을 받아야 되고 사진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너무너무 편안한 방법으로 이제 와 있는 리책 이제 피드백을 원하시는 보호자분들한테 응대를 해드리고 그리고 원장님이 진료를 보시고 나면 진료본 케이스에 있어서 행동 수정이나 이제 코칭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더 덧붙여 드리기도 하고 강아지들이 같이 왔을 때는 교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범을 보여서 교육을 받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아이가 왔었어요? 오늘은 불안도가 너무 심해서 나이가 10살이 넘었는데 보호자분이 평생을 물리면서 사셨던 아이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다녔던 일반 병원에서는 진단명을 받지 못했었다. 보호자가 얘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무는 소위 버릇이 없고 싸가지 없는 강아지다라는 얘기만 들으셨던 분인데 이제는 이제 행동의학적인 그 진단명을 받으시고 약물 처방을 받으셔서 지금은 집에서 어느 정도는 물리지 않을 걸 예상하는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약물 복용을 하고 일반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사람들이 오거나 내가 외출을 하거나 외출해서 들어왔을 때거나 이럴 때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유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문다라고 생각하면 일반 과거에는 서열의 문제다.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설명을. 이런 부분들은 행동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요 전문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코치님과도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군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자님들의 신뢰도를 그러니까 라프 형성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반적인 치료는 눈에 딱 보이잖아요. 바로는 안 보이더라도 적어도 뭐 피부병이 생기면 약을 먹고 긁는 게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호전도가 보이는데 이런 속도가 제가 느낄 때는 생각할 때는 막 빠르게 나타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엄청 더디죠. 엄청 더디죠. 지루한 싸움이에요. 행동질환은. 어떻게 보호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데려갈 수 있나요? 우선은 저희 병원에 오실 때까지는 오시는 보호자분들은 웬만한 수준의 보호자분들이 아니세요. 소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신 분들이 오십니다. 훈련사도 거칠만한 사람들은 다 거치셨고 동물병원에서 약물도 어느 정도는 처방을 받으셨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 지치세로 지친 보호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선은 공감하고 많이 들어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놓치신 부분들 그런 걸 이제 짚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행동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또 선생님이랑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병원에 오게끔 그렇게 하는구나. 지금 혹시 코치님 보셔서 와, 얘 되게 치료 잘 된 케이스 막 이런 우리 유정 원장님 정말 대단하신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이 친구 너무 뿌듯한데 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있죠. 많죠. 중중중중거리면서 병원 앞으로 와서 병원 문 열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좋을 때
굳이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간식이나 그런 좋은 루어링을 통해서 좀 재밌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참 많은데, 저희 병원은 사실은 되게 중간에 많이 아파서 이제 소위 어느 병원에서 이제 뭐 마음의 병이다, 애가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을 경우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생 주치의로 가기는 사실은 힘든 병원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행동의학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아이일 경우에는 평생 주치의가 저희 원장님이 되실 수 있겠지만, 중간에 치료 종료를 지금 벌써 했다라는 거는 그 아이의 문제점을 잘 찾아냈고, 거기에 맞는 약을 찾았고, 약을 어떻게 쓰는지 블렌딩 제대로 됐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시는 법과 약을 먹여야 되는 시점을 잘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속적인 피드백만 통해서 필요하실 때 약물을 처방을 받으시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시겠어요. 네. 기분 좋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이 소위 집에 피치갑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막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보호자분이 이제 일반 병원에서 진료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안 됐고, 훈련소에 뭐 방문 훈련도 받으시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보호자분들이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올리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정말 차 타고 오는데 멋지게 꾸미고 와요. 저희 병원에 아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막 돌아다니고 놀고 저랑 핸들링하고 그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저희 병원에 점점 올 때마다 꼭 키즈 카페나 애견 카페 가는 그런 복장으로 와서 신나게 놀고, 보호자분은 상담하시고 약 처방 받아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피드백 영상으로 주시고 이렇게 지낸다. 네, 이런 거 주시죠. 너무 보람되죠. 그렇죠. 너무 네. 보람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 이제 수의사 뉴스를 봤는데요. 파양 이후에 네. 제 1번의 문제가 행동 문제. 행동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행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클까요? 파양되는 이유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행동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강아지의 행동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처음 분양을 받으실 때 강아지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받으실 거고,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이지만 이 아이의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이나 과거의 히스토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모든 아이들을 분양을 받으실 때는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보호자들이 네. 우리 아이들을 입양할 때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좀 준비를 하시는 것.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들한테 이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사실 좋겠죠. 근데 주위에 전문가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네. 제일 좋은 전문가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를 해보시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교육을 해보신다거나 실천을 해보신다거나 하는데, 이 아이의 성향들이 다 다르거든요. 성격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유튜브대로 따라 해보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나 고양이를 키워본 지인분들 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행동코치를 조금 해주실 수 있는, 기본적인 거라도 해주실 수 있는 소양이 되신다면 병원에 어차피 가실 거니까 그럴 때 좀 적절한 행동코칭을 통해서 병원에 충성 고객도 되시고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도 이제 감소가 돼서 파양하는 일이 적게 되는 데에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이제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공부는 끝이 없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저희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우리는 병원 안에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호자들한테 네. 사전에 어떤 교육을 시켜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안내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솔직히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병원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 맞아.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면 정말 그런 아이들은 정상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공포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경험치로 아시잖아요. 얘는 무서워하는 거, 얘는 공포스러운 거, 얘는 패닉에 빠진 거 정도는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걸 넘어서는 아이들은 수의사분이랑 상담을 좀 하게 하셔서 내원전의 불안도를 감소시키는 약물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약간 병원이 친숙하지 않아서 병원에만 오면은 주사 맞고 가고 병원에만 오면은 막 검사하고 찌르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병원에 대한 친숙도도 사실은 둔감화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기 제일 편한 거, 보호자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병원에 그냥 놀러 오시라. 아이들이랑 산책할 때 와가지고 간식 먹고 가게 해주셔라. 몸무게도 스스로 재게, 이제 체중계 위에 올라가게 유도를 해주시고 간식 먹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강아지들이 동물병원을 지나가려고 저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에 횡단보도에서 삥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막 중중중중거리면서 병원 앞으로 와서 병원 문 열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좋을 때 굳이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간식이나 그런 좋은 루어링을 통해서 좀 재밌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처음에는 진료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겠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2, 3분 안에 그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아이를 한번 다른 보호자분들이 보시면 같이 따라 하시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네, 그거를 사전에 좀 사실은 퍼피 때부터 하시면 너무 좋죠. 네, 하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너무 쉬워요, 그럴 때는. 네. 근데 이사를 오셔서 아직 이제 우리 동네에도 친숙하지가 않고 우리 이사 온 이 동네에 아직 정착할 병원을 찾지 못했어요. 이러신 보호자분들한테도 기존에 다니시던 병원에서는 선생님들이 간식을 주거나 그냥 아무거 용품도 사지 않고 약도 사지 않았는데도 들어왔을 때 간식 주고 예뻐해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잘가 이런 거 안 해주셨는데 여기는 해준다.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여기다 넣고 다녀요. 네. 그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사실은. 좋은 방법. 네. 선생님들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보시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이 아이의 치료, 그러니까 신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시다 보면 행동학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막 공포증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극도의 상황이 있는 경우는 이제 캐치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의학적인 어떤 행동의학적인 진료가 필요한데라고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소미아를 구별을 하시려면 사실은 바드링기르지를 좀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러려면 사실은 많은 관찰이 필요한데요. 선생님들이 많이 일을 하시다 보면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정상 행동인 것과 문제 행동인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정상 행동이냐 문제 행동이냐를 구분을 하시려면 사실은 바드링기르지를 좀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1년 됐다고 못 읽고 10년 됐다고 잘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경험치가 그냥 관찰이 좀 필요하고, 내가 관심이 있다면 바드링기즈에 대한 걸 조금 찾아보시면 소위 꼬리를 흔든다고 다 반가운 게 아니고 틱틱거린다고 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보시고 적절하게 핸들링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보정을 거기에 맞게끔만 해주셔도 수의사분들이 놓치시는 부분들을 분명히 캐치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혈압을 잴 때
너무 흥분도가 높으면 혈압 재는 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캄다운 시키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가 헥헥대는 이유가 뭔지를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보시면 수의사 선생님이 조금 급하게 그 혈압을 재시는 거를 하시려고 해도 선생님 제가 잠깐 진정시키고 올게요 라고 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공간에 가셔서 좀 진정을 시켜 주시고 오셔서 혈압을 재신다면 얘가 정상 범위의 혈압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고혈압이 나오진 않겠죠. 그런 정도 관찰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병원에서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이 네. 아주 세심한 조금 더 집중해서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관찰력을 또 키워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할 일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120세 시대잖아요. 그쵸. 네. 이제 강아지들도 20살은 거뜬히 살아요. 네, 이제. 맞아요. 우리 저 코치님도 100살은 거뜬히 사실 텐데. 그럴까요? 이후에 코치님이 네. 생각하는 어떤 미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여러 선생님들, 여러 수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아이가 마지막까지 저희 곁에 있었던 아이가 20살까지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호스피스를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저희 아이가 저한테 너무너무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행동진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이제 알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호스피스가 강아지들한테도 이제는 호스피스를 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10살만 10년만 살아도 진짜 장수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20살까지 너무 잘 살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다 먹어가면서 맞아요. 네. 저희 아이도 이런 제품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제 적절한 그 처방도 있었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보호자분들이 호스피스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향후 몇 년 후에는 10살이 넘은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호스피스가 가능한 그런 보듬센터? 네,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수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네, 맞아요. 근데 과거에 한 10년 전에도 네.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못 따라와서 그쵸. 너무 네. 빠르셨죠, 그분.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했거든요. 저는 네. 되게 되게 와 이런 게 우리나라에 생겼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지금은 그래도 이제 네. 보호자들이 정말 과거에는 가족처럼이었다면 지금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쵸. 네. 가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제가 코치님의 미래를 응원하고 제발, 제발요, 제발.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너무 코치님이랑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를 집중해서 듣느라 보통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코치님 빛나는 얼굴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느라 아마 이 화면 속에 제 모습은 계속 옆모습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네. 이거 케어하는, 행동치료하는 동물병원도 좋아.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네. 어떤 걸 해드려야 되나. 우선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내가 동물보건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순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물보건사를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내가 이걸 계속 이 동물보건사라는 직업을 계속 해보고 싶으시다면 거기서 내가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 걸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병원이 이렇게 저희처럼 특수한 진료를 하는 병원이 아니어도 분명히 본인의 포지션을 찾으실 거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행동진료라는 걸 찾았고,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이제 행동진료라는 거를 보는 병원이 생겨서 이제 진료를 보는, 그리고 거기에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원장님한테도 되게 고맙고, 이제 이런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김설아 교수님한테도 고맙고, 제일 고마운 거는 이제 저한테 교육에 이제 기회를 많이 주셨던 이제 고강동물병원, 저의 친정 같은 병원, 네, 원장님이 제일 고맙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행동진료를 보는 저희 하이행동 클리닉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병원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타고 태어난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분들이 소위 교육을 잘못해서 잘못 키워서라는 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면서 보호자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강아지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고양이도 행동 풍부화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정말 삶의 질이 높아져서 보호자분이 드디어 이제 마음 먹고 난 외출을 할 수 있었다. 네, 드디어 고양이들이 혼양이들이었는데 드디어 합사를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런 걸 보면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소개할 때 제일 많이 소개하는 것이 강아지와 고양이들 금쪽상담소.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쪽이 상담소를 통하듯이 저희 원장님도 그런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원장님이 하실 수 없는 어떠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코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하고 있고, 또 그런 혜택을 받고 가는 아이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그 보호자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 클리닉은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많이 공부하시고 지원하셔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행동진료만 하는 동물병원들이 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필요하신 인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고민을 많으신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 일을 해도 되나? 처음에는 동물들을 돌보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네, 많이 어렵고 많이 부딪히고 그럽니다. 근데 단점을 뛰어넘는 나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가고 그 장점을 찾으면 더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세요? 이 얘기 좀 하이엔도 클리닉에서는 이 얘기 전코치로서 나 전공적인 코치가 이거 꼭 해주고 싶어. 지금 방금 해드린 말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었던 얘기 같아요. 내가 이 길이 아니어서 정말 하기 싫으면 빨리 놓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만큼이라도 있어서 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포지션을 자꾸 찾으시는 것. 그러다 보면 치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동료 동물보호사 선생님들하고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이 길을 가기 전에는 동료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컨퍼런스나 협회나 이런 게 생긴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저는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원하던 게 생겼고 그걸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각 그 적재적소에 계시는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지금 필요하신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시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잘 하는 부분들을 찾으시면 분명히 이제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돕니다. 제가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감동을 받고 제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긴 시간 길지 않았지만 사실 더 길게 하고 싶어요.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